레이저나 수술로 이렇게 도려낸다는 거, 살을 떼낸다는 거, 태워서 없앤다는 것,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엠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곤지름이나 사마귀 질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곤지름은 사마귀 일종이죠. 생식기 점막에 발생하면 그걸 곤지름이라고 하니까 결국엔 이제 사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사마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죠. 저희도 HPV 질환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사마귀나 아니면 곤지름이나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이 저희 한의원까지 오실 때는 이미 레이저 치료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수술로 절제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다시 오시는 이유, 재발 때문이죠. 사마귀 치료하면 재발이 되게 잘 돼요. 그 주변 부위로 번지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걸 막으려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은 아셔야 돼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또 수술이나 레이저 이런 치료 방법 이외에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PV란 바이러스가 지금 이거 그림 있는데 아마 글씨는 다 안 보이실 거예요. 번호는 다 안 보일 만큼 한 200종류 되거든요. HPV 종류가 200종류나 되고, 그걸 분류해 놨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뮤커스, 큐테이니어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피부에서 활동하는 것과 점막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바이러스가 생식기 점막에 활동해서 사마귀, 곤지름을 만드는 거는 대개 6번이나 11번 같은 그런 점막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 종류들이고요. 이런 피부에, 일반적인 피부에 사마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 사마귀를 만드는 질환들은 대개 2번이나 4번, 27번 이런 바이러스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HPV라고 하더라도 번호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할 때, 그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볼 때는 보통은 검사할 때 생식기 점막에 활동하는 바이러스를 보기 때문에 피부 점막에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알기가 쉽진 않죠. 그런데 이런 사마귀들도, 일반 피부 사마귀들도 HPV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건데요.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조금 알아봐야 돼요.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림인데, 이게 피부거든요. 피부 상피 조직, 피부 상피인데 위에는 각질층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이제 표현되어 있고 있지는 않고, 각질층 아래에 있는 진짜 상피 세포들로만 구성된, 죽어있지 않은 상피 세포들만 구성된 거고요. 이 바이러스는 이렇게 약간 작은 깨알 같은 점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이런 깨알 같은 바이러스들이 피부를 공격할 때, 바깥에 있는 피부를 공격하기가 제일 쉬울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묻었으면 제일 바깥에 있는 피부 세포 공격해서 막 변화시키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피부라는 거는 제일 아래에 있는 기저세포, 여기를 기저세포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저세포가 분열돼서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점점 쌓여 올라오고, 그 위에 있던 세포들은 점점 밀려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죽어나가는, 그게 피부의 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피부들은 거의 죽어 있는 세포일 수도 있고요. 거의 그런 세포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공격해봤자 그냥 같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공격해서 의미 있으려면 제일 아래에 있는 기저세포를 공격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미세하게 나 있는 상처, 지금 이 그림에서야 크게 보이지만 지금 이 피부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수많은 미세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 미세한 상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세한 상처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런 기저세포를 공격하는 것, 그게 HPV가 활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사마귀나 곤지름 같은 거 치료할 때 이런 CO2 레이저, 아니면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나 한 분들은 절제술을 고려하기도 하죠. 이게 레이저나 수술로 이렇게 도려낸다는 거, 살을 떼낸다는 거, 태워서 없앤다는 것, 요거는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냉동치료 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냉동치료도 얼려가지고 조직을 떼내는 거잖아요. 그 떼낸 상처 엄청나게 아프죠. 아프는 상처가 만들어지고 나서 회복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4주, 6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제대로 된 피부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3개월 이상 얘기하기도 해요. 이 위에 피부가 회복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상처 났을 때 피부가 이제 다 회복됐어요. 한 달, 2달 걸려가지고 상처가 회복됐어. 그런데 그거 만지면은 다른 데랑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너무 얇기도 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다시 상처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처가 제 역할을 하는 튼튼한 피부가 되려면 이 상처가 회복된 이후에도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보통 3개월 정도 회복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상처 부위로 바이러스는 계속 들어가고 있겠죠. 그것 때문에라도 번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사마귀나 곤지름을 치료할 때 재발이 없으려면 일단 치료 단계부터 상처가 안 나게 그렇게 치료를 하셔야 돼요.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요새 알다라 크림 많이 쓰시죠? 알다라 크림은 이 이미퀴모드라는 그 면역계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면역세포들을 리크루트해서 여기에 있는 곤지름이나 사마귀 그런 병변들을 없애는 그런 크림이고요. 베레젠 크림이라고, 요거 녹차 추출물이에요. 녹차에서 천연 추출물을 이렇게 얻어서 그걸로 바르는 거죠. 그래서 사마귀를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FDA에서 승인된 최초의 천연 추출물 연고예요. 요것들도 이제
처방을 받으시면은 발라서 없앨 수 있죠. 국내에는 아직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다라 크림은 사실 이제 계속 바르면 통증이 좀 생긴다는, 이제 피부를 또 깎아내는 게 있어요. 피부 부식성.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저랑 좀 비슷할 수도 있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외과적인 시술보다는 상처가 좀 덜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저희도 이런 그 추출물들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베레젠 크림이 녹차에서 추출물을 뽑아내듯이 저희도 한약재 중에 항암 효과나 뭐 이런 피부 재생 효과 이런 약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효과 있는 약재들을 굉장히 고농축해서 뽑아내요. 이게 사실 저희만의 노하우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피부에 발라서 사마귀를 점점 없애는, 그리고 요새는 발라놓은 약액을 사마귀 부위에 좀 더 많이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그 한의원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없이 이렇게 좀 미세 포어들을 많이 뚫어서 그 위에다 연고를 발라서 굉장히 많이 흡수시킬 수 있는, 흡수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쓰면 이런 바르는 크림만으로도 사마귀들이 굉장히 잘 없어져요. 그래서 치료 단계부터 일단은 상처가 나지 않는 거에 염두를 두어야 된다. 그게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었고, 만에 하나 뭐 이런 크림을 이용해서 혹은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사마귀를 제거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상처 회복에 진짜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여기에 집중돼서 상처가 빨리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단백질 섭취 많이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혈류량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순환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술이나 이런 담배 그렇게 순환을 많이 떨어뜨리고 염증을 덧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단 음식, 혈당을 빨리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많이 피해야 상처 회복이 잘 돼요. 왜 당뇨 환자들 이런 염증 잘 안 낫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내 몸속에서 혈당이 빨리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뭐 빵이나 과자, 뭐 설탕,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 과일 주스 이런 것들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이 계속해서 높아져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염증 회복에 대해서는 내가 당뇨 환자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도 좀 많이 피하시는 게 상처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야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마귀 치료에 대해서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료 단계부터 선택해야 될 과정, 치료가 끝났더라도 피부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